안녕하세요, 소모토만입니다. 오늘은 벤츠 E302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작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33살 E302 차주 이진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출발하실까요?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벤츠 E3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출력은 엔진으로만 했을 때는 211마력 그리고 122마력의 모터가 더해져서 333마력 출력이 나오고 토크는 합산해서 70토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인수해온 건 5월 20일 날 인수를 해왔고요. 한 달 조금 안 되게 한 600km 정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600km 타시는 동안 기름을 안 넣으셨다고. 하는 일이 이제 차로 손님들을 모시는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주행거리가 30km가 채 안 돼요.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다 보니 사실상 지금까지 기름을 넣어본 적은 없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가시면 한 1년도 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매일 충전만 해줄 수 있으시면은 1년이 아니라 뭐 2, 3년도 충분히 전기차처럼 네.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차량 바로 금액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가는 8,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선수금 30% 정도 넣고 UAR부 통해서 구매를 하였고 36개월로 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유예부가 몇 프로 잡히신 거죠? 55% 정도 잡아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완전 최대로 잡으신 거죠? 그쵸. 나머지 한 2천만 원 좀 안 되게 남은 돈을 36개월 할부로 해서 55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3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보험료는 얼마 나오세요? 16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사고가 한 번 있어서 할증이 한 번 붙은 상태라 올해가 지나면 좀 많이 싸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각종을 유지비 아직까지는 빵원이고요. 충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충전비가 좀 들어가기는 해요. 기름값이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 600km 타면서 한 번쯤 안 되게 네. 충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장점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장점은 연비예요. 연비. 네네. 기름을 안 쓰고 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거. 순수 전기차는 아닌데 순수 전기차인 것처럼 전기로만 거의 대부분의 운행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나름 직진 한정이긴 하지만 잘 나가요. 제로백도 이제 5초대 나오고 정숙하고 조용하고 E클래스다 보니까 승차감 같은 것도 만족스럽고요. 그러면은 소소한 장점들 없을까요? 제가 이제 소프트만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벤츠 차량을 타고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결같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브랜드 가치가 곧 장점이다. 동급 브랜드들도 있겠지만 그중 독삼사 중 최고는 역시 벤츠가 아닌가. 그것도 이제 나름 장점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자율 주행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핸들에 손만 얹고 있으면 스트레스 없이 운전을 차가 해준다 라고 할 정도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심 속에서도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아주니까 항상 이거를 켜놓고 다니는 정도로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러면 안정적인가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고속도로 나가는 IC라던가 인프 구간에서는 조금 불안한데 직진이나 만만한 코너 같은 경우는 익숙해진다면 운전자가 정말 편리하고 불안한 거는 하나도 못 느낄 정도로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켜주실 수 있을까요? 작동 방법도 버튼 하나로 작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방금 그냥 한 번 눌러주니까 바로 네, 작동이 바로 되는 설정이 거죠? 됐고요. 엑셀을 밟고 나서 속도가 있을 때 눌러주시면은 옛날 크루즈 컨트롤처럼 그 속도에 고정이 되고 키로 단위로 올릴 수 있어요. 보통 한 60km 정도 설정하고 다니면은 스트레스 좀 덜 받으면서 운행을 할 수가 있죠. 이 차량이 출발하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정확히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엑셀을 한번 신호를 줘야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앞차 가는 거를 스스로 인지해서 차가 알아서 갈 때도 있고 손만 그냥 얹고 있으면 네. 알아서 다 해주죠. 이렇게 차량 앞에 끼어들어도 인지해서 네네. 밟아주고 또 차량 빠져나가면 네. 스스로 엑셀에서 올려주고. 옆차가 이렇게 팍 끼어들어도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쓰네요. 네, 사람이 밟는 것처럼 잘 해줍니다. 저도 이 반자율 주행을 벤츠 차량에서 처음 써보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제 이게 진짜 쓸까? 네. 이게 진짜 돌까? 근데 알아서 다 서주고 사람처럼 이렇게 막 브레이크도 나눠서 밟아주고요. 그러네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네. 써주고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벤츠랑 BMW랑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옵션을 놓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벤츠에는 뭐 열선 핸들도 없다, 통풍 시트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E클래스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열선 핸들도 들어가고 통풍 시트도 들어가요. 옵션도 이제는 BMW에 딱히 뒤지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 친구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530i를 구매했는데 그 친구가 제 차를 타면서 통풍 시트부터 켜보더라고요. BMW를 절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차는 통풍이 좀 약한 것 같다, 수입차 통풍 시트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제 차에서 이제 켜보더니 얘는 그래도 좀 시원하다 라고 하는 거 봐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전에는 옵션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옵션이 부족하지 않다. 그렇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통풍 시트에 대해서 예민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단점은 많을까요? 단점은 좀 명확한 단점이 있어요. 바로 한번 단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트렁크가 일단 단점이에요. 트렁크의 절반이 배터리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유모차 같은 거는 안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골프백 하나 정도 넣으면 꽉 찬 BMW의 이제 530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530이는 그래도 트렁크가 높을 뿐이지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는 아예 그 시트 뒤쪽이 다 배터리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거의 사용하기 힘든 트렁크가 최대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차량의 무게, 배터리를 좀 싣고 있다 보니 2.1톤 정도 되는 이제 무게가 나오거든요. 정말 무거운 거죠. 많이 무겁죠. 그래서 이게 2톤이 넘는 무게를 느껴요, 운전을 하면서. 저도 달리고 꺾고 이런 와일드한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코너 조금만 과진입하면 무게 때문에 밀려서 차선을 바꿔버릴 정도. 그리고 심지어 얘가 출고 네. 타이어가 에코 타이어가 아니거든요. 럼플렛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아무 소용없는, 그게 좀 운전을 와일드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직진 한정으로는 잘 나갑니다. 묵직하게. 네, 묵직하게. 벤츠 특유의 깔아주는 그런 거는 좀 많이 느낄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가만히 정차하고 있는데 박혀있는 느낌. 네, 배터리가 뒤에 있다 보니까 딜러분 말씀으로는 무게 배분은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후륜으로만 나왔던 걸로 알고 이번부터 이제 4륜이 나오는데 4륜이 사실 필요 없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뒤쪽이 눌리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BMW는 지금 무선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벤츠는 현재 나오는 S클래스에만 무선이 지원이 되고 선을 꽂아서 얘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동작을 한번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게 단점일까요? E클래스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벤츠를 처음 타시면 허리 통증을 조금 유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엑셀이랑 브레이크가 너무 왼쪽으로 쏠려 있다. 처음에는 저도 조금 불편했던 게 한 일주일 정도는 실제로 허리가 좀 아파요. 가만히 정자세로 앉아서 내 운전하는 자세를 잡아보면 구조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부분? 단점이죠, 이것도. 실제로 통증이 있으셨다 그랬는데 네, 실제로 허리랑 오른쪽 골반 부분이 처음에는 좀 아파요. 지금은 그러면 통증 없으세요? 네, 지금은 다 적응해서 사람도 적응하는 동물이더라고요.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차주님이랑 주차장에서 얘기 나누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이 차량 디자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장 요새 말이 많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인터넷으로 이미지로 봤을 때는 실망했었어요. 실제로 매장 가서 봤을 때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고 훨씬 더 예뻐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주변에 이제 지인이나 친구도 E클래스 이번 거 디자인 이상하지 않냐라고 많이 네. 하는데 막상 제가 사서 타니까 저 때문에 하는 말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보니까 정말 이뻐졌다, 실제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도 디자인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떠세요? 일단 굉장히 신기해 하세요. 생긴 건 그냥 E클래스인데 제가 이 충전을 사무실 앞에서 세워놓고 하는데 일반 충전기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벤츠가 전기차가 나왔어?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도 제가 이제 전기차라고 말을 안 했을 때는 벤츠 가솔린이 이렇게 조용하냐고 할 정도로 좀 시선을 많이 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엠블럼 자체가 주변에서 알아주니까 그런 것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예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 아까 말씀하신 530이가 있잖아요. 비교 안 하셨어요? 530이랑은 비교를 안 했고요. 사실 처음에 비교했던 거는 비교라기보다는 애초에 구매를 하려고 계약까지 했던 거는 BMW의 M340i를 원래 사려고 했었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지고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구매를 못하게 됐어요. 하는 일이 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급하게 E클래스로 이제 마음을 굳히면서 E250 익스클루시브를 이제 구매하려고도 했던
했다가 그것도 대기가 또 너무 길어서 급한 마음에 딜러분한테 제가 E클래스 중에 가장 빨리 나오는 거 주세요 해갖고 사실 이 네. 차를 구매하게 됐고요. 처음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생각도 사실 안 했다가 막상 타보니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가 지금까지 차를 이게 15번째 차인데 그중 가장 만족하고 있는 차. 그러면 이 차량은 출고가 어느 정도 걸리셨죠?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 출고하는데 5일 걸렸습니다. 정말 바로 받으시네요. 네, 그냥 나와 있는 차. 요즘 E클래스 되기 장난 아니거든요. 올해 안에 받기 힘드실 거라는데.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당연히 안 그러셨겠지만 후회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후회한 적은 없고요. 오히려 조금 더 빨리 달려보겠다고 M340i를 선택하지 않은 거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걸 샀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와일드하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성향을 두고 시작을 했던 건데 제 형편을 따지고 보면 애도 둘이고 부모님도 모시고 그런 조금 더 달려보겠다고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았을까. 이 클래스를 타면서 애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와이프도 좋아하고 이제는 좀 얌전하게 다닐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은 뒷자리에 네. 자녀분들 다 태우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공간성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성향의 차가 사실 작고 빠른 차였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 차가 좀 많이 큰 차량이거든요. 이 클래스 그렇게 뒤에 크지 않다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소나타 K5가 과도하게 큰 거지 절대 이 등급에서는 뒷좌석이 좁다거나 실내가 작다거나 느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애들이 많이 좀 크거나 사람이 좀 많이 타야 된다, 짐을 많이 실어야 된다 하면은 제 생각에 세단 자체보다는 그냥 SUV 쪽으로 돌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얘도 센서가 굉장히 예민하네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벤츠는 다 센서가 네.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만 좀 심하게 와도 굉장히 울려댑니다. 그만큼 뭐 잘 잡아준다는 거니까 장점으로 생각하고 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하는 이유와 아닌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집이나 사무실에 내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다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만큼 유지비 면에서 이득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충전 설치가 안 돼 있거나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거의 가솔린으로 운행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톤이 넘어요. 가솔린으로만 운행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환경이 가능하신 분들 중에서 주행거리가 장거리 많이 가시거나 하루에 뭐 100단위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이점은 보시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PHEV가 순수 전기만 갈 수 있는 게 30km에서 40km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일 주행거리 따라서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안 하는 이유도 사실 같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벗어나시는 분들, 주행거리가 많다거나 충전 여건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득보다는 손이 더 많고 2300E 차량보다는 다른 등급의 E클래스를 구매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30에서 4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자장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30km 이상은 가나요? 30km 이상은 거의 무조건 가는 것 같고요. 눈에 보이게 줄어드는 거는 잘 못 느껴요. 전기차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겨울철에는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돈 좀 써야겠네요. 여름에 열심히 마일리지 적립해서 겨울에 조금 써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생각지 못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고 PHEV 하이브리드 차량도 처음 타보지만 이 정숙성과 부드러움은 순수 내연기관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근데 이제 전기차의 그 주행거리 불안감 그런 거를 또 가솔린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차량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만족하고 요건에만 맞는다면 얼마든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서우토바님 실제로 뵈서 반갑고요. 신기하고요. 실제로 보니까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키가 많이 크시더라고요. 아, 키가요? 네, 인상도 좋으시고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